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세요, 머장입니다. 이 영상을 어제 이제 비스무리하게 찍었었는데, 이제 안 올린 이유가 어제 개인적으로 목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고, 최근에 아무래도, 뭔가 좀, 뭐 그런 거 있죠. 압박 아닌 압박감? 그리고 약간 좀 책임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디테일하고 약간 좀 정확하게 그냥 이게 그냥 던져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좀 알고 에어드랍을 받는 게 좋잖아요.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뭐 하느라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더 요즘 걸립니다. 그래서 뭐 시간 활용이 약간 지금 살짝 애매해졌는데 뭐 아무튼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NFT나 에어드랍 같은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 위주로 그리고 이제 에어드랍은 별로 코인 에어드랍 별로 신경 안 쓰고 NFT로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NFT도 스캠이 굉장히 많고 저 같은 경우도 플립이라는 NFT 솔라나 계열 토큰이 NFT가 있었는데 걔가 하나에 4솔이었거든요. 제가 두 개를 했어요. 그 당첨돼가지고. 근데 지금 걔네들 가격이 아마 거의 60% 70%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 플립 사셨던 분들은 아주 그냥 극대노하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그 NFT 당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약간 진이 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드랍이나 NFT 이런 걸 너무 많이 미치도록 눈 키고 쫓지 마시고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백서나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최대한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기존의 구독자분들이 없을 때는 제가 뭐 카톡방도 운영을 했었고, 거기서는 이제, 이런 거 그냥 재미로 들어갈 만해요. 이렇게 하면서 10만원짜리도 들어가고 막 했던 적이 있는데, 막 엄청 크게 들어갔던 게 제가 이제 스캠이 하나 제대로 걸린 게 있었어요. 스캠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거죠. 운영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0, 600, 700?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제 약간 좀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빠꾸 없이 이제 그냥 뒤에 안 보고 그냥 사는 성격이라. 근데 이제 어쨌든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니까는 제가 그런 거를 대충 이제 올려드리면 피해보시는 분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 책임은 당연히 개인한테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이라면 제가 안 알려드렸으면은 그걸 접할 기회가 없었을 거고 그럼 그게 선택할 기회조차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이유로 솔직히 책임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백서를 이제 그 화이트 페이퍼, 그러니까 백서가 이제 화이트 페이퍼죠. 화이트 페이퍼를 이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부수적인 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 에어드랍을 지금 이제 리플만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리플 홀더 유저분들만 이거를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리플을 기존에 없으셨던 분들도 리플을 한 10개 정도 사셔가지고 이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가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리플 개수마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부수적인 걸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리플 엘리시안 토큰 발행량이 10억 개고 이거를 10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100%잖아요. 발행량이 100%인데 에어드랍으로 주는 게 몇 프로죠? 51%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드랍으로 뿌려주는 게 51%예요. 그리고 엘리시안 파트너 입양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엘리시안이 뭔가 조금 더 회사 그 엘리시안의 발전을 위해서 뭐 파트너나 제휴나 이런 거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할 때 ELS를 그렇게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10% 정도 이 친구들이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는 NFT 스테이킹 및 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파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처음에 스테이킹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테이킹 이자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유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이자 보상은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거기에 쓰여지는 이자의 여기 20% 정도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벤트나 아니면은 조건 같은 걸 달겠죠.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 한해서 ELS 토큰을 더 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입양 예정 이 19%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토큰을 만들 때 락업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토큰을 만들 때 계약 주소를 따가지고 리플 네트워크 망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
우리가 이 ELS 토큰을 발행을 할 건데 이 19% 정도에 되는 ELS 토큰은 어디다가 이제 락업을 해놓거나 아니면 이제 ELS, 그러니까 엘리시안이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 때 뭐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약간 좀 담보 아닌 담보 같은 경우로 이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향후 입양 예정이라는 거는 약간 락업 물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락업 물량은 보통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빼지 못하거나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것들이 아니라 100% 중에 51%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백서를 보여드릴 건데 백서를 보여드리면 이게 그 엘리시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백서입니다. 백서인데 그 영어 버전이거든요, 원래. 영어 버전을 한글화로 바꿔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서고, 이건 뭐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이제 NFT 마케팅의 시장의 규모부터, 그리고 이제 현재 이 미술, 예술이라는 거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부분들이 단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세계의 예술 공간이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ELS 토큰에 대한,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이거죠. 토큰 경제, 이제 엘리시안 토큰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예정인 거고, 그리고 엘리시안 청구 방법의 밑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관심 ELS 에어드랍 청구 기간에 다음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1일까지, 10월 2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장님 근데 왜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거를 올려놨어요. 아이고 여기다, 이거 귀엽죠? 제 새 여기 리플, 여기다가 ELS 에어드랍 신청하기 라고 해서, 원래 이게 그 리플 지갑 항목에 여기다 넣어놨었거든요. 리플 지갑. 그럼 여기 오시면은 제가 이따가 순서 알려드릴 건데, 근데 여기다가 이 18일날 올려놨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리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없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에이 뭐 별거 있겠나 이제 싶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뭐가 있죠?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ELS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지금 약간 좀 논란의 요지가 조금 있는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ELS를 받는다라는 거는 여기서 엘리시안 청구 에어드랍, 그러니까 링크를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X 리플 지갑과 이제 ELS 토큰,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이제 체인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한 연결고리를 내가 형성을 해 놓으면 그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동일한 양의 ELS를 배분을 해준대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리플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거를 약간 좀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듣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더 빨리 감기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가시면 돼요.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100%잖아요. 이게 그 10억 개가 100%라고 100%인데 여기서 에어드랍을 해주는 게 51%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거 설명을, 이거 빼고 그냥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에어드랍을 해주는 비중이 100%라고 칠게요. 이 10억 개를 발행하고 에어드랍을 해주는 비중이 100%를 해줍니다. 토큰을 전체 다 에어드랍으로 준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조금 이제 숫자가 좀 많으니까 쉽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100개 엘리시안을 발행을 한다 치겠습니다. 제가 엘리시안 사장이에요. 그럼 좋겠다. 그쵸? 엘리시안 사장인데 100% 그러니까 100개 엘리시안 토큰을 만들었어요. 근데 에어드랍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인당 10개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토큰 발행량이 100개인데 만약 100명이 신청한다. 그러면 총 인당 10개가 아니라 1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000명이 신청한다. 그러면 0.1개를 받는 겁니다. 자, 약간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NFT 시장은 아직 사람들이 많이 낯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토큰 생태계도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도 서로 이제 커뮤니티 유저를 늘리기 바빠요. 예를 들어 삼성이랑 애플이랑 항상 뭐 둘이 막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들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치면 당연히 기존 홀더들 말고도 신규 홀더들을 이제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리플 수량의 개수 제한을 두고 뭐 한 리플 1000개 있는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죠. 항상 모든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는 이 조건이라는 게 사람들이 접하는 조건 자체가 어려우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배분해 준다 라는 게 이제 제가 이거를 백서를 읽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 아 이거는 우리 그 뭐냐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싶어서 카페에다가 올렸는데 뭐 21일까지다 보니까는 제가 보니까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냐 이거를 방송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 엘리시안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 텐션 자체가 약간 조금 느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속도를 1.2배속이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빨리빨리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걸 접했을 때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진짜 그 궁금한 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맨땅 헤딩하면서 막 배우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서 저는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모토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시고 이런 가상화폐 생태계에 돌아가는 게 좀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뭐 에어드랍 신청하는 그런 절차들이 조금 이제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 걸 마스터하신 분들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팩트 체크만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저한테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이 카페에다가 먼저 올리는 이유도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보다 요게 제가 하나하나 진짜 핸드폰으로 직접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근데 그거를 보시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리플 지갑 만드는 거는 제가 미리 엘리시안 때문에 16일날 게시판에 올렸었어요. 21년도 10월 16일날 이때 XUMM 그러니까 리플 지갑이 XUMM 그 어플입니다. 여기 이제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여기 카페에다가 올린 게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넣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 어플 설치하시고 시작 버튼 누르시고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가상 지갑이라는 걸 편하게 생각하면은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 지갑 어플은 은행이고요. 은행 안에 들어가서 계좌를 만드는 건데 지금은 은행을 들어가기 전에 비밀번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행을 들어가기 전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한다. 비밀번호, 그러니까 어플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플 비밀번호가 이렇게 딱 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웬만하면은 보안이 좋은 핸드폰을 쓰세요. 솔직히 이거 제가 이제 애플을 막 광고하거나 막 당연히 이런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의 보안보다 애플의 보안이 훨씬 더 있고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약간 조금 불필요한 보안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잔 오류들이 되게 많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삼성을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국내 거래소 많이 써보셨잖아요. 어제 뭐 매틱도 보내는 수수료가 15개인가요? 무슨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서로서로 잘 사는 게 좋은 거죠. 왜 없는 사람들의 돈을 다 갉아먹으려고 하는지. 아무튼 TMI였고, 아무튼 이거는 설정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과정이 뭐다? 지갑을 이제 은행을 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하는 거다. 그럼 이제 은행을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쳤습니다. 비밀번호를 치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은행에 대한 사용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은행에 오면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 설명이 이제 밑에 왜 안 넘어가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1번부터 6번, 그러니까 뒤에 이 7번이 안 보이는데 1번부터 7번까지가 있고
이 사용 매뉴얼을 읽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머리를 썼어요. 이게 쭉 천천히 로딩이 됩니다. 한 10초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원래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제 전자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가상 테마를 다루다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씨를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안에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글씨나 뭐나 이런 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작은 글씨나 아니면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못해도 그런 거는 꼭 보세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넘기면 7번까지 넘어갈 거고, 7번까지 하게 되면은 이해했다. 나는 이 어플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이제 클릭하고 이제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은행이 막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은행의 지금 현재 버전, 은행의 버전을 지금 2.2.1이다. 이건 닫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은행을 들어왔으니까 뭐 해야 되죠? 매뉴얼까지 읽었으면 계좌를 만들어야 되죠. 계정 추가해주면 됩니다. 계정 추가해주시고 새로운 계정 생성. 메타마스크 해봤으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메타마스크도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이 메타마스크를 기본으로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초보자분들 필수 코스라고 해서 가상지갑에 메타마스크를 기본으로 넣어놨거든요. 메타마스크를 어느 정도 숙달을 좀 하시고 그게 숙지가 좀 되시면 웬만한 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기본을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마시고, 그냥 유튜버가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면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생태계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조금 더 관심이 남아. 내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잘해야 내가 또 하고 싶은, 내가 이 생태계를 잘 알아야 내가 뭐 어려운 말을 들어도 저거 들어볼까? 근데 예를 들어 알파벳도 모르는데 나는 지금 뭐 제가 만약에 문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듣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팩트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계정 추가 누르면 이제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똑같아요. 여기도 시크릿 키 이제 알려주지 말라고 하고,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기존의 시드 문구 같은 경우는 단어로 알파벳으로 이제 몇 개 되어 있잖아요. 12개에서 16개. 근데 이 친구는 A부터 H까지 각 항목별로 6개의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A 뭐 옆에 치고 뭐 6404, 62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시 B 그럼 또 숫자가 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H까지 수기로 작성해 주시고 이런 거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이제 이걸 다시 확인을 해야겠죠. 비밀번호 재설정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처음에 A 항목에 대해서 아까 3 몇이었죠? 이 A가 3이 아닌데? 이거 H구나. H 부분이 이제 뭐 39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할 때 이게 3이 아니라 이거 바꾸면 이제 바꾸기 전에 이제 올린 거구나. 죄송합니다. 이걸 할 때 숫자 버튼을 이제 업, 다운을 얘로 하는 겁니다. 이게 3이면 6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6을 맞추려면 얘를 플러스 버튼을 1, 2, 3 3번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은 6을 맞췄으면은 옆으로 이동하는데 이 우측으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 이 우측 버튼을 꼭 누르시면은 여기 다음인가? 아무튼 이게 활성화가 돼요. 쭉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지갑 주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XUMM 리플 지갑을 활성화할 때는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리플에 이제 원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원장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리플 지갑 내 리플 계좌를 리플 라인을 쓰기 위해서 10개 리플을 약간 좀 담보로 맡겨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리플 생태계 네트워크망을 이 어플을 통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개를 보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 밑에 FTX 처음으로 리플 쓰시는 분들은, FTX에서 송금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20개부터 보내야 됩니다. 그 점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지갑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이제 에어드랍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ELS 에어드랍 신청하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 오늘 제가 올렸거든요. 이것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실 분들은 하세요.
이거는 제가 또 다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이거랑 뭐 제포도 지금 해야 될 것도 많고, 제포도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아무튼 ELS 이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ELS 토큰은 이걸 읽지 말고 뭐 하는 거지 나? 리플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리플 툴킷이 있어요. 홈페이지인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뭐 하는 작업이냐면 아까 리플 어플을 다운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좌까지 만들었는데 그 리플 어플 계좌와 이 XRP 툴킷이라는 사이트를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연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 XRP 툴킷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get start 누른 다음에 커넥트 월렛 지갑 연결하시면 이런 항목이 나와요. 이거는 어떠한 지갑 형태를 쓸 거냐. 그러면 요거는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아까 XUMM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한 다음 아래 보시면은 커넥트 XUMM 어플을 이제 열겠다. 여기 이걸로 연결을 시키겠다. 아까 XRP 툴킷과 XUMM을 연결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결시키면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떠요. 이거를 핸드폰에서 스캔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핸드폰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아래 설명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픈, 말 그대로 아까 XRP의 지갑을 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갑을 열고 나서 이런 창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측으로 스와이프화 하시면 서명이 완료됐다라고 뜰 거예요. 이거는 여기가 이 홈페이지랑 연결시키는 작업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홈페이지를 연결시켰으니까 이제 ELS 토큰을 에어드랍 신청을 해야겠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아까 그 홈페이지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프로필이 뜨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리플 지갑을 연결한 여러분들의 프로필. 그럼 이게 왼쪽을 클릭하게 되면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바로 안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뜨시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이 바로 안 뜰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여기 아래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카톡이래. 그 댓글이나 이런 쪽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아무튼 다시 이제 여기 사이트로 이 프로필로 돌아와서 메뉴 클릭하면은 이제 어카운트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살표 따라오시면 돼요. 화살표 따라오시고, 제가 이제 영어 쓰려다 보니까 영어 쓰면 계속 갑자기 막 어버버거리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흐름이 끊길 수 있으니까 이거 화살표로 하고 이렇게 화살표 클릭, 다음에 화살표 클릭. 빠르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애드 말고 커스텀, 이제 이 에셋, 결국 영어 쓰네. 에셋 클릭하게 되면은 이 아래 항목에 애드가 있고 커스텀이 있는데 이제 만들다죠. 이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맞는지 뭔지. 근데 이거를 여기로 넘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 애드 말고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 아까 그 주소 뭔지 기억나세요? 이걸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 엘리시안 청구 방법에 써져 있는 주소입니다. RHXU2 그리고 OGAG RHXU OGAG 이거를 제가 드래그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항목에다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토큰의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토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큰 이름을 대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ELS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가 넥스트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럼 넥스트 클릭하게 되면 다시 또 리플 지갑으로 가라고 하게 돼요. 리플 지갑으로 가시면 이제 이 친구를 내 리플 지갑에 연동을 시키겠냐 라고 문구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측으로 스와이프 하게 되면은 거래소로 들어갑니다. 스와이프 하게 되면 여기에 완료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뭐든 제가 영상을 올리거나 할 때도 저한테도 좀 부담이 덜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도 또 줄여들 수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조금만 공부하면은 충분히
누구가 다 이제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변에 암호화폐를 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가끔씩은 누군가한테 뭔가 알려주고 권유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을 보라고 권유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정말 친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 분들도 이 생태계에서, 왜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네들이 많이 받아놨는데 막 진짜 몇 년 뒤에 이 NFT 시장이 정말 활성화돼가지고 이 토큰 하나가 100만원 갈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그런 건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어, 왜냐면 이제 막 시장인 생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이렇게 많이 주죠. 뭐 지금 디파이 이자나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 사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22%막 거의 약 30%까지 이자를 줬습니다. 그럼 지금 뭐 디파이 생태계 70% 주고 하는 거 전 세계 기준으로 얘네들이 하는 건데, 근데 전 세계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트코인이 금시가총액이 겨우 이제 10% 될까 말까예요. 그쵸? 그러면은 아직 유입된 이 인구수가 전 세계 몇 프로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그니까 이렇게 이자를 주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50% 이상, 100% 정말 다 들어올 때는 당연히 이 이자 못 보죠. 옛날 옛적에 또 할아버지 이제 담배 피던 시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때를 얘기하는 거랑, 아마 그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태계에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웬만하면은 제가 카페에 공식적으로 올려드리는 거는 하시는 걸 권유를 드려요. 뭐 싫으시면 말고.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